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일간에 기토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기토의 성정을 가지고 다른 7개 사주팔자 중에 옆에 있는 다른 그 천간과 지지와 내가 상호작용할 때 나는 어떤 내 성적을 가지고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성을 맺어갈까? 뭐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즉 사주팔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성적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좋죠. 나를 알아야 그죠? 지피지기 백전필승입니다. 자, 기토는 그 문왕팔계도 지구의 사시순환을 설명하는 그 주역의 문왕팔계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역으로 보게 되면 권토죠. 권토. 그리고 천간으로 보게 되면 기토가 되고요. 시간으로 보게 되면 즉 지지로 보게 되면 미시에 해당합니다. 미시. 자, 이 기토는 과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을까? 단순히 이 기토라는 문자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주관적인 판단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역의 팔계와 천간과 지지는 그 우주의 창조 원리, 만물의 생성 원리, 순환 원리, 생로병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를 판단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기토라는 거, 기토의 뭐 가불병정 무기경신 해가지고 물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뭐 작은 몸밭이니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 속에서 나를 끌어내야죠. 천간과 지지, 즉 사주팔자는 뭡니까? 자연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 이건 자연의 속성이거든. 그래서 나는 나한테 어떤 자연의 속성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그 자연의 속성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는 그 문자잖아요. 근데 이건 상으로 표현한 게,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한 게 권토예요. 그러니까 권토를 통해서 이 의미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이 권토는 어디에 있어요? 진괴, 손괴, 이괴, 그 다음에 공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순환의 원리 속에서 여기에 위치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토의 성정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자, 지난번 강의에 이 주역 문왕팔계와 천간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토는 이 순환의 이치 속에서 어떠한 성정을 인간에게 줄까라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진계는 간목이라 그랬죠. 이 간목이 자라서 이 손괴가 됩니다. 손괴는 을목이에요. 그리고 이 을목이 장성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바로 이화계죠. 이화계. 즉 음이 중간에 들어가서 양효를, 양쪽에 질서를 잡은 거예요. 질서를 잡았다. 이게 뭐가 됩니까? 꽃과 열매가 되죠. 이 꽃은 병화가 되고요. 이 열매는 정화가 됩니다. 이때 이 가운데 들어온 음은 바로 이 기토가 들어온 거라 했어요. 기토가. 그래서 이 정화, 즉 정화는 그 지지를 보게 되면 오화가 되죠. 오화의 지장간이 뭡니까? 오화의 지장간은 병기정이죠. 병기정이에요. 이 기토, 이 병정 사이에 기토가 들어와 있잖아. 그죠? 이게 바로 상으로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들어온 음이에요. 음효. 이 음효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기토의 성정이 미리 들어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병기정, 그죠? 이 오화에는 기토라는 음토가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음토가 들어와서
이 열매를 양기를 끊어요. 즉 예를 들어서 열매가 이렇게 열렸는데 그죠? 열렸는데 이 꼭지를 딴다는 거야. 음토가. 왜? 여기에 이제 그 씨앗이 엉들었거든. 그래서 음토가 이제 이 나무와 연결된 이 고리를 끊어서 이것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곤토예요. 이 곤토 사이로 열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갱이와 쭉정이가 분리되는 거야. 선별되는 거야. 자, 이 곤토는 기토예요. 그리고 시간으로 보게 되면 미시예요. 미시. 자, 이 미시의 지장간은 뭘까요? 정을기죠. 정을기. 그죠? 정을기입니다. 즉 을이 들어와 있어요. 이 을이 뭡니까? 이 나무잖아요. 나무.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죠? 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즉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삭힘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곤토는 다 품어요. 떨어지는 열매, 그것이 쭉정이를 담은 쭉정이인지 알갱이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쭉정이는 삭혀버리고 알갱이는 선별해서 이 가을 경금에게 넘겨주는 거죠. 가을 경금에게. 가을 경금은 가을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렴을 의미해요. 가을 추수. 이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기토의 성정은 모든 것을 품는, 즉 어머니의 성정이에요. 모든 자식,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다 품습니다. 품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떤 성정이에요? 못난 자식은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어요. 왜? 알갱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성애는 굉장히 자애롭지만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선악을 구별하고 알갱이와 쭉정이를 구별하고 굉장히 실리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선별된 알갱이가 바로 이 가을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 창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맨 위에 음이 있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기토예요. 기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기토가 이화계로 상징되는 병화와 정화 사이에 들어가서 그 꽃을 열매로 만들어서 그 익히듯이, 그래서 이것을 땅에 떨어뜨리듯이 이 기토는 바로 이 경금에도 작용을 하지. 이 가을 경금에 그 초입에 서서 선별된 알갱이를 받아들여요. 여기는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쭉정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 음이 굉장히 서리빨 같은, 추상 같은 정의로움을 상징하거든. 여기서 알갱이와 쭉정이 선별했듯이 이 가을 경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음에는 이제 선별된 알갱이를 그죠? 쭉정이는 다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버리고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에 1효와 2효, 그죠? 이것이 바로 선별된 양기예요. 열매예요. 씨앗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을 경금은 추수가 되는 거고요. 이 곤토는 그 화와 금을 중재해주는, 그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요. 그걸 금화 교육이라고 한다 그랬지. 자, 한번 교재 135페이지인가요?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역과 사주 명리를 서로 결합시켜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주역 사주 강해라는 제목의 상권입니다. 자, 기토는 괴상으로는 곤토로서, 그죠? 곤토로서 양기가 맺힌 열매를 받아들여 품고 있는 형상이다. 그죠? 정을기. 그죠? 기토는 양기를 담은 열매를 속으로 품어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서 삭힘으로써 쭉정이와 알갱이를 선별해서 숙살지기 가을 경금에게 바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중지하는 기운이다. 실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물상으로 작은 논밭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우리 물상 위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죠? 뭐 이렇게 당연히 물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당연히 맞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연의 순환의 이치 속에서 실질적으로 얘가 하는 역할을 봐야 된다. 이 본토는 작은 논밭이라기보다는 넓은 평야예요, 평야.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좁지 않아요. 넓죠. 어머니의 마음. 이 우주는 사실은 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감수계, 이 감수계가 바로 추수된 이 생명을 품은 것을 상징해요. 이 감수계가 가운데 양효가, 음효가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잖아요, 수. 물을 상징하잖아요. 임수계와 계수계, 임수와 계수예요. 그죠? 상으로는 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은, 그죠? 모든 생명을 다 품고 있잖아. 그래서 인류나 모든 생명은 바로 이 바다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품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 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속 들여봐요. 거기에, 뭐 생명이 보이나요? 씨앗이 보이나요? 그건 아니잖아. 물이 녹아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감수계는 그 색깔로 보게 되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을 상징하잖아요. 검기 때문에 그 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나 계수의 성정을 가진 그 일간으로 가진 분들은 그 속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양이 주관하는 간토 상극세상과 축을 이루는 곤토, 음이 주관하는 곤도 상생세상을 주도한다. 자, 이 무토는 종시야, 종시. 이 후천 세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선천 세상을 시작하거든. 그래서 종시라고 말을 해요. 마칠 종자, 시작할 시. 근데 이 선천 세상은 양효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양효가. 선천 상극, 목극, 토극수, 목극토. 극을 통해서 만물이 생장해요. 극을 통해서. 그런데 후천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죠. 상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후천 상생은 음이 주관하는 세상, 즉 이 곤토는 음이거든. 이 간토는 양이에요. 양이 주관하고 음이 주관해요. 그래서 이 후천 세상, 가을 세상은 그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상징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그죠? 상생, 품고 극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후천 상생. 그래서 그 증산도라든가 대순진리라든가 뭐 기독교라든가 여러 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이 후천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 후천 세상을 천국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동학은 그 동학에서 비롯된 증산도, 이 경우는 이 곤토에서 개벽을 해서 이 후천 세상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이 곤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자연의 이치, 이 주역이라든가 천간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이 기토, 즉 이 곤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때가 왔다라고 뭐 기독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기토 미시의 미시. 시간선으로 보면 선천 세상이 마무리되고, 그죠? 후천 세상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있는 거야. 사이. 그 곤토가, 기토가, 그죠? 그래서 중지하는 역할을 잘합니다. 중재. 금화 상쟁을 중재하잖아. 그죠? 그 기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중재하는 역할을 잘해요. 분쟁을 중재하거나, 뭐 부동산을 갖다 거래시키거나, 무역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토는 여름의 화와 가을의 금 사이에 화기를 수렴하여 금기로 수렴시키는 중재자적 성정이 있다. 여기에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그 화생토로에서 받아들여서 식혀서 가을 서늘한 가을 금기로 넘겨준다. 열매를 받아서 가을 창고로 넘겨준다. 같은 의미입니다. 화와 금이 다투는 금화 상쟁을 중재하여 금화 교역을 이룸으로써 건도 상극세상을 곤도 그 후천 세상으로 전환케 하는 개벽사상을 가지고 있다. 개벽사상. 그죠? 이 화가 드디어 선천 세상을 완성시켜요. 질서. 그런데 이것이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화극금으로 금화상쟁을 하거든. 화극금. 그래서 이 곤토가 그 건도로 상징되는 상극세상과 후천 상생세상을 중재하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예수가 되고 강증산이 되고 석가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토는 무엇이든 품고 수용하지만 어머니처럼 옳고 그름을 걸러내는 군자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군자의 성정을. 기토는 도량이 큰 성정의 소유자, 자신을 가벼이 드러내지 않으며, 그죠? 감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다. 기토는 어머니의 품안처럼 자유롭고 유순하며 어진 성정의 소유자. 크기는 만물을 포용하는 광활한 평지처럼 넓다. 광활한 평지. 그죠? 작은 문밭이 아니야.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뜨거운 양기를 품고 있어 말없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열정이 있으며 뜻이 분명하다. 그죠? 정을기. 뜨겁죠? 뜨거운 이 화기를 받아들여서 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는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정이 있잖아요. 그죠? 뜨겁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이나 을이나 기나 다 음입니다. 그죠? 왜? 음이 주관하는 후천 상생 세상을 중재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와 기토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갑을 병정 무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명리에서 무기라고 설명하잖아요. 무토를 설명하고 기토를 설명해요. 순서적으로. 그러나 이 무토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간토 자리에 있다고.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토자리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양이고, 우리 태극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음이잖아. 이 양은 바로 무토예요. 그리고 여기 음은 기토고. 그래서 이 무토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 기토는 1, 2 작용하는 게 선한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정리할까요? 자, 괴상으로는 곤토가 되고요. 천간으로는 기토가 된다. 그 땅이나 모태를 상징하고요. 그 생명을 숙성시키는 성질이 있죠. 분별하는 성질이 있어요. 음이 주관하는 곤도의 시작이죠. 곤도. 그죠? 후천 상생은 곤도, 음토가 시작하는 거예요. 곤토가. 중재, 금화 교역을 이루고 있죠. 화와 금을 중재하고 있어요. 화생토, 금생수로. 교역, 금화 교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교역의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역은 양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거든, 다리. 그죠? 그래서 분쟁 지역에는 기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가야 서로 그 뜨거운 열기, 그 열받는, 그 막 투쟁하려고 하는 그 화기를 화생토로 받아들여서 식히고, 그 다음에 가을 경금으로 차분하게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그 다툼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이 곤토, 즉 기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그죠? 적응을 잘하죠. 이 분쟁 지역에 화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오히려 싸움을 갖다가 내가 붙이게 돼요. 왜? 나도 열받아서 묵혀버리고 그냥 같이 친단 말이지. 그러나 이 기토의 성정을 가진, 일간으로 가진 사람은 그냥 욱하는 그런 성정들을 다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삭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기토의 성정을 만나게 되면 서서히 누그러져 버린다고, 저절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이 기토 일간을 가진 분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이나 이런 옆에 이제 이런 게 이 경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토생금이 되죠. 그럼 상관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식신상관, 그 식신상관은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기운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 그죠? 어떤 그 활동성, 연구성,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잖아, 금. 금은 어떤 성정이에요?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틀이죠. 창고예요, 창고. 그러니까 이 토생금의 식상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끌어내면서 활동하고 연구하고 탐구하지만 무조건 자기를 끌어내서 자기를 소진시키잖아요. 굉장히 실리적이죠. 그죠? 창고 안에 알갱이만 딱딱 넣어요.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차분하게 딱 그 쓸데없는 것들 안 해요. 건불학진이 쭉정이는 선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알갱이만을 집어넣잖아요.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그 식신이나 상관을 이렇게 옆에 가지게 되면 굉장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참고잖아요. 신은 뭐예요?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정제된 양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할 줄 알죠. 그런데 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목일간이에요. 목일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이라고 합시다. 을목일간이 뭐 병이나 정화를 만났다고 봅시다. 그럼 이것도 식상이죠. 상관, 식신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물론 당연히 식신상관 그 토생금과 같아요. 그렇지만 의미가 달라요. 이때 을목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면서 열정적으로 자신을 불살라요. 불살라요. 그러니까 기토, 신금이라든가 이거를 갖는 거와는 개념이 달라요. 자신을 불태우지만 을목은 자신을 불태워 식신상관은 그렇지만 실리적이지가 못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을목의 병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리적이지를 못해요. 뭔가 어떤 딱 잡히면 거기에 몰두를 해서 끝을 봅니다. 연구요? 끝을 봐요. 책을 한번 쓰게 되면 날밤을 새워서라도 써서 하죠. 그래서 제가 가진 책이 주역 원리 강의 상하권이 있어요. 한 권에 650페이지, 750페이지짜리예요. 주역 해설서니까. 지금 그 책을 보게 되면 읽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한 글자 한 글자 쳤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지럼증이 납니다. 근데 사실 주역이나 이런 거는 특정적인 분들이 보시는 책이잖아. 그죠?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대중적이질 않아요. 많이 팔리지 않는 그 책에 꽂혀서 저는 그거를 10년 동안을 했다고. 그 책을 쓰는데.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주역 명리 전공을 해서 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죠?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적이지를 못해요. 이 을목이 일간일 때 식신상관은. 그러나 기토가 식신상관을 가졌을 때, 즉 경신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도 타겟이 정확해요. 알갱이하고 그 쭉정이 분리해서 알갱이만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정확하게 그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가을 창고에 집어넣어요. 경금하고 신금이니까. 그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48자 공부할 때 그냥 단지 식신상관이라는 문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는 문자에만 해석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주역의 괴상,
우리 인간도 그 사시순환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향 속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존재로서 자연의 일부로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8개의 사주팔자도 자연의 속성을 다 따놓고 개념화시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필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운 팍팍.